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다도 확률 높은 종목들의 이슈의 분석과 함께 전략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관심 종목들, 제시해 드리는 종목들 미리미리 알아두신다고 한다면 시장에 맞춰서 투자하실 때 더욱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식에 대한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80% 넘는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 드렸고 앞으로도 100% 무료로 계속해서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 유튜브 구독 버튼, 다운 버튼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까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400조 원전 대장주 이 가격 깨지면 과감하게 베팅하세요.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전 관련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식을 봤을 때에도 상승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음봉을 맞으면서 좀 하락세로 분위기가 꺾여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분할 매도를 잘 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잘 피해 나가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우리가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갈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가격에서 어떤 타이밍에 몇 월 며칠 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몇 월 정도에 우리가 매집을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순서는요. 최근 원전 관련 종목 관련 뉴스 브리핑 최근에 나온 거 뉴스 다 봐야겠죠. 원전 관련 브리핑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원전 관련 핵심 일정에 따른 관련주 투자. 우리가 어떤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을 매집하고 수익 실현을 봐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대표 탑3 유망 종목. 그 안에서도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다 맞추진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표 탑3 종목, 가장 유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설명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8월 30일 오늘 날짜 나온 기사인데요. 2036년까지 원전 6기 건설하고 12기 수명 연장하겠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걸 반영한다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한 기 건설하는데 한 10조 정도 든다라고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6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의 수명 연장까지 진행이 되면 더 큰 규모의 원전 수주가 진행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해외 원전 수주 규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물론 좋겠지만 해외 뉴스도 참 주목해 봐야 되는 현재 시점입니다. 일단 국내 뉴스 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오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원전의 비중을 최대 32%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중간 부분에 차지하는 대략 이 40%가 넘어가는 비중이 석탄과 LNG로부터 진행되게 되는데 전기 전력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화력 발전이죠. 이런 화력 발전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원재재 가격 중에서도 이런 에너지,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했을 때 전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원전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전 6기를 신설하고 12개의 수면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이런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산업부에서 에너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거시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예산 저탄소 전환에만 25% 감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죠. 풍력이나 태양광 등이겠죠. 그리고 원전 부분에선 18%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또한 원전 부분의 비중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에너지 분야의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필요한 저탄소 전환 부분 예산을 올해 본 예산 대비해서 25% 줄였다. 반면 원전 분야에서의 예산은 산업부 에너지 분야에서 예산이 올해보다 5.8% 감축됐음에도 18.6% 증액됐다. 새 정부가 밝혀온 원전 석대화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계획이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된 모양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은 4조 5,265억 원 대비 대략적으로 5.8% 줄었다. 하지만 에너지 관련 예산을 상세하게 뜯어보면은 바로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이건 근데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국내도 중요하겠지만 해외도 중요하다 설명드렸지만 해외 규모가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해외 분위기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주요 서방국들 에너지난 틈타 속속 원전 수명이 연장됐다는 기사 내용이죠. 8월 30일 이것도 역시나 오늘 낮잘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최근에 그 원전을 계속해서 줄여가겠다라고 선언했었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정부 관계자가 하게 되면서 역시나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비중이 커져야 하는 발전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더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테슬라의 지금 현재 CEO로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또한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 머스크의 CEO는 노르웨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실제로 더 많은 석유와 가스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일부 지역에서는 인기가 없는 의견인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만약 잘 설계된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다면 지금은 특히 문을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도 이 같은 원전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전 세계 나라들은 원자력 발전 늘려야 한다며 원전 폐쇄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친 짓이고 환경에도 나쁘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금 독일 원전 폐쇄를 비판하며 원전 확대를 강조한 바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전기차를 만드는 이 일론 머스크인데 전기차의 핵심 원료가 뭡니까? 전기죠. 그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천연가스나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싸지게 될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현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샀는데 에너지 비용도 비싸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께서 이 원전 관련된 현상들이 계속해서 퍼지는 현상들 원전이 중요해지는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이런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원전이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거 단기적인 흐름 아닌가? 까딱 잘못해서 잠깐 붐이 일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요. 바로 국제 정세에 있기 때문인데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뭐냐? 격화되는 미중 갈등, 세계 무역 질서, 자유 안보 중시 재편, 빅2 싸움에 샌드위치된 한국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 무역 질서가 자유무역에서 안보무역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보호무역을 끝냈기 때문이 미국이 보호무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유무역을 끝내고 왜? 미국이 엄청난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겠죠. 여태까지 인플레이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물건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용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엄청난 값싸고 품질 높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했었죠. 뭐 메이드 인 차이나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품질 높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켜 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이러한 형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커졌고 무역 적자가 커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권계에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게 된 거죠. 이런 패권을 뺏기지 않고 싶은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의 제품들을 수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보 무역으로 지금 현재 노선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즉 이런 현상들은요 신냉전주의, 신냉전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했다라고 할 만큼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친하게 지낼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뒤에는 또 누가 있죠? 러시아가 있습니다. 예, 사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대립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지금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대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있었죠. 큰 변화를 이끈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고물가 기름 붙는 우크라이나 갈등, 경제 신냉전 이어질까라는 내용이죠. 실제 신냉전이 이미 이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비중이 탑3 항상 드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미중 갈등 그리고 러시아 지금 이제 유럽 갈등은 결국에는 뭐 유럽 갈등에도 뒤에는 미국이 도와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의 현재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현재 싸움은 현재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현재 보여지고요. 패권을 뺏기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재편되고 있다는 설명까지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었죠. 뭐 서플라이 체인이란 생산 체계입니다. 이런 생산 체계가 중국 중심에서 다양한 미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편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이 되면서 이런 에너지 대란이 나왔다. 이런 에너지 대란이 단기간에 끝날 리가 없겠죠. 당연히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될 것이고 에너지 대란이 계속해서 예고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은 에너지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늘리는 선택들을 각 글로벌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원전 설립을 하는 건요. 원전을 만드는 건요. 단기간에만 여러분들 생각해 봐도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물론 뭐 택지가 배정되는 부분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최소 못해도 여러분 5년 10년 이상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짓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원전이 지어진 다음에 가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2, 30년, 40년, 50년까지 돌릴 생각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선택을 글로벌 국가들이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전부 다 검토하고 장기간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가지고 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원자력 발전소가 붐이 일었다가 사라질 일은 없고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6기 건설, 12기 수명 연장을 들어가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전기 부분에서 수급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원전 이야기를요. 특히나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키워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뉴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단독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월성원정 조작 경제성 15분의 1로 줄였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제 관련 기사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설명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에 조기 폐쇄를 하기 위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15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회계법인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지금 현재 월성원전 경제 조작 사건의 공소장에서이다 이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전부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평가를 보시면
그 결과 공소장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참덕회계법인은 2018년도 5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맞춰서 경제성 평가 변수를 두 차례 조작했다. 그 결과 1차 평가 때 3,427억 원에 달했던 원전의 계속 운전 시 이익 전망치는 2차 평가 때 1,704억 원으로 낮아졌고 3차 평가 때는 224억 원까지 줄었다. 최종 평가의 결과 첫 평가보다 3,200억 원 적은 것이다. 이게 뭐 10년, 20년 만에 벌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순식간 안에 벌어졌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단시간 안에 문재인 정부 안에서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뭐 장기간 돼서 노후화된 게 아니고 그냥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평가 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의 절하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누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끌었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맨 밑에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이게 최종 목적이겠죠.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도 6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결정,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가동 중단 의결, 2019년도 12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승인의 근거가 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의 요구에 따라 원전 경제 조작에 가담한 문모 회계사는 당초 회계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민감한 시기라며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2차에 적용했던 판매 단가 및 70% 원전 이용률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저항했다. 하지만 정부의 거듭된 압박과 요구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책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와, 심하네요, 그죠? 그는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도 했다. 와, 이렇게 증언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당시 산업부의 장관과 최이분 가스공사 사장,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7일 첫 공판이 개시되었고 이달 23일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다. 지금 최근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을 통해서 한수원 등이 압력을 넣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강행, 한수원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이다. 또 지난 19일에서는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지시의 책임이 문재인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에서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국장 내용을 보면 최이봉 비서관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문 대통령께서 하문하신 내용,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언제 정할지를 산업부에 전달하고 장관을 보고를 마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근데 또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서둘러 결론지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의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발되어 있다라는 거지 사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증언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핵심 인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 듭니다. 이러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저는 윤석열 정권 측에서 전 이 사건을 더욱더 키울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왜? 지지율이 현재 바닥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가장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임기를 얼마 지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3%밖에 되지 않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거나, 근데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결국 타이밍이 필요한데 경기 침체 들어오고 경기 다 망해가는데 무슨 여러분들 뭘 합니까? 그죠? 불가능하겠죠. 보여줄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깎아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한국전력의 빚이 지금 현재 165조니까요. 지금 현재 분기들마다 작게는 15조에서 20조 가량의 빚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고요. 심각하게 커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올해 적자만 23조 전망, 최악의 경영의 환경 추가 악재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러므로 인해서 지지율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이것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목표를 잡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민주당을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윤석열 정부가 늘린 문재인 정부가 늘린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한전 적자 더 는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전 적자가 더욱더 커졌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들은 가장 커지게 된 시기는 2024년도 총선 때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요. 이런 총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를 키워나가면서 아마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된 뉴스는 이번 연도 2022년도에도 굉장히 핫했지만 2023년도 말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큰 폭의 저는 폭등이 한번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다음 일정으로 나온 거는 바로 뭐냐면 요거죠. 이 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재판부는 다음 공판 일정은 9월 6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A씨에 대한 주신문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9월 6일 날짜로 이슈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타이밍을 기점으로 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원전 관련 종목이 가장 대장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지분 4.5%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매각을 통해서 신사업 투자에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신사업에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악재로 볼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호재성이겠지만 지금 애초에 지분을 판매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 큰 폭락은 아니겠지만 단기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꺾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첫 번째 이유를 좀 들고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9월 2일 날짜로 나오는 물가지수 발표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봐야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의지를 드러냈었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6일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라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증시와 외환 금융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께서 보셨을 겁니다. 즉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 차례 크게 하락하고 나서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제대로 된 수급이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대로 끌고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이 자리에 좀 횡보하지 않을까, 하락하는 횡보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만한 이유가 현재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을 들고 가기보다는 이번 9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주식들을 그 전까지 서서히 팔아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제가 원하는 시기는 가장 큰 파동은 언제 나온다고요? 2023년도 말부터 여러분들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는 반드시 박스권 저가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저가를 계속해서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할 때에도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재료 좋고요. 시장의 방향성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가 기업들이요. 과거에 이렇게 큰 폭등을 보인 적이 있었던 기업이요. 주가의 하락이 다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한 상태에서 저가를 올려나가는 이런 레벨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의 실적이 성장했느냐? 실적이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안 좋았었던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전까지 2020년도까지 적자 기록하다가 2021년도부터 흑자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2022년도에도 흑자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산업들을 다 잘라버리고 돈 되는 사업들만 남겼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각을 통해서 신사업까지 현재 넘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무 개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기대감에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저는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의 다음 재료 그리고 다음 실적 개선이 바로 해외 원전 수출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새로운 원전 건설에서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슈가 바로 2024년도 전인 2023년도부터 내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요. 무리해서 지금 따라잡을 이유는 전혀 없겠다. 그 전까지는 저는 박스권의 흐름을 그려가면서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크게 올라가더라도 이 박스권을 크게 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 중간선 이상 올라왔을 때는 분할 매도 하시고 이런 식에선 분할 매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할 매도 하시고 다시 저점 타이밍이 왔을 때는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단가 자체는 17,500원짜리 이하가 가장 좋겠죠. 이런 자리 이하 자리가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타이밍을 주면 쓸어 담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설명이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박스권에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재판이 진행되거나 혹은 해외 원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박스권에서 매매하시다가 큰 파동은 언제? 2023년도 넘어서 2023년도 말쯤 돼서 총선을 앞두고 큰 재료가 터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께 이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합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원전 관련 종목의 핵심 종목이니까 제가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가격 단가 잊지 마시고 박스권 저가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원전을 신설하는 것도 있겠죠. 원전 신설에는 두산에너빌리티나 삼성, 중옥 같은 기업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원전 신설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원전의 수명을 늘린다라는 것도 보신 적 있었죠. 수명을 늘릴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누굴까요? 오르비텍입니다. 이 기업 빼고는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어요.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이요.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 더 큰 파도까지 기대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현재 당장 편입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6,000원짜리 이하 자리로 자리를 주면 천천히 6,000원 이하 자리부터 풀 매수 바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BHI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고가까지 올라가 있는 BHI가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었냐? 결국에는 원전 핵 폐기물을 결국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가동되면 핵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었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잡겠지만 다음 저는 다시 분명히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역시나 박스권 저가 구간이 5,000원 구간까지 여러분들께서 떨어져 주면 그제서 천천히 주워 담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꼭 반드시 분할 매도 하시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라는 방법으로 매매를 이어가시면 훌륭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전략, 너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정답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사서 여기서 팔라 말씀드렸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집하신 분들 팔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께 최근에도 매도 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었죠. 이런 맥점 자리에서 매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여러분들께 손실 보지 않고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슈를 전달해드리고 타이밍을 전달해드리고 큰 수익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원전 관련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까지는 참고하실 필요 없겠지만 나는 기준이 없어져 여태까지 고점 매수해서 물리는 걸 너무 많이 했다. 내가 정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 내가 원전 관련 종목들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말도 안 되게 손실을 보는 일은 없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보너스를 드리면요. 제가 영상에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저점을 찍을 수 있으면 지표를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대단한 지표는 아닌데요. 이 지표가 생각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반등 상승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 반등 상승 자리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여긴 굉장히 짧았네요. 그죠?
반등 상승 자리, 저가 구간에서 특히나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박스권 저가 구간에서 이 타이밍을 맞춰서 여러분께서 매수를 진입하시면 더욱더 확률 높게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지표 설정 방법까지 댓글하고 내용에 적어 놓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이 박스권 매매에 더욱더 좋은 훌륭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나는 이러한 정보들 알겠는데 난 막상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직접 언제 매수하는지 타이밍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9월 며칠에 혹은 10월 며칠에 시장이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타이밍에 왜 사야 되는지 난 알고 싶다. 그런 타이밍이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싹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타이밍을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100포인트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살만한 타이밍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무료 급등 추천주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0%까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확률은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황글의 원정 관련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될지 혹은 그 이후에 2차전지 관련 종목 언제 사야 될지 혹은 여러분 그 이후에 로봇 관련 종목 언제 사야 될지 이런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로 주식을 매매를 투자해야 되는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상세한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 시황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이외에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일 정리해서 테마주 정리도 쭉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일 자료들까지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자료들 전부 다 많이 얻어가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여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이 유튜브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죠. 기니까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오거든요. 검색하시면 저밖에 안 나오니까 설치 버튼 누르시고 앱스토어에도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에서 무료 지금 현재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다 무료입니다. 무료 추천주, 무료 시황 분석, 무료 급등주 포착 자료 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좋은 많은 수익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 지금 잘 대응하시고 지금 잘 종목 골라두고 준비해야 또 수익을 봅니다. 항상 제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여러분들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준비된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음 눌림목 시장이 오든 어떤 시장이 오든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종목을 잘 매수해서 좋은 수익 잘 봐보도록 합시다. 앞으로도 이런 전략들 계속해서 이재진의 상한가리 유튜브 채널에도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전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